안녕하세요. 오늘은 제품 서비스 이에 지난주 2주 전에 하던 거 마무리 못한 것들 좀 정리하고 미리 어, 다음 주에 할 것들이었는데 채널과 고객 관리라는 거를 조금 먼저 진행하고 다음 주에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실습 과정을 하는 걸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스케줄이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그 안내를 좀 드려보면 중간고사는 지난주에 한 주간 보셨을 거고 원래 공유가치 재구성이라는 것들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제공했던 내용들 그 내용들을 좀 고도화하는 작업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그 개강하는 것들을 한 주 미뤄놓은 상태여가지고 미리 이론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보려고 하고요. 서울 쪽에서 또 코로나 쪽에 대한 화두가 계속 생기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한 주 더 밀리면 사업화 펀드나 정책자금 쪽을 먼저 하고 과제로 오늘 중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과제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오늘까지 채널이랑 고객 관리까지 배우게 되면 중간고사 때 좀 보셨겠지만 프론트 스테이지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구별하고 그다음에 제공 가치를 설정하고 채널과 고객 관리 그다음에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미리 해놔야 실제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자금이나 자원이나 아니면 인재 그다음에 비용들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이 후반부에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과제화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오늘 수업한 내용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게시판에다 올렸던 본인만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구조화해서 다음 주 수업할 때 또는 온라인으로 그 틀을 제출하는 거로 과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4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여가지고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진도는 저희가 지금 되게 빠르게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실습할 수 있는 것들 하루나 이틀, 2주 정도를 풀로 실습을 해보면 개념적인 것들은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 못했던 제품 서비스화라는 부분들 같이 좀 공유하고 다시 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서비스화라는 개념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품만 판다고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비스화 시키거나 서비스만 하는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제품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게 중간고사에 한 문제 정도가 나왔었을 겁니다. 기억이 되나요? 아무튼 그래서 후반 부분에 이제 좀 고민할 부분들 얘기를 좀 드려보면 제품 서비스화라는 개념들이 기존에는 만들면 다 팔리는 시대였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활용하기 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체들이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좀 더 편안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이제 서비스로 연결을 하고 있었던 터에 이걸 어떻게 하면 이론화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제품들을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서 고객한테 바로 제공하면 편안하게 됐었는데 이걸 이제 물건 자체를 사는 게 아니라 빌려 쓸 수 있는 구조들
우버도 마찬가지였고 뭐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화가 되고 있고 또 이런 제품들, 이런 서비스들이 있으시면 고객들한테 편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고객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그 제품들을 구매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바뀌어서 예측하고 있는 상황들, 고객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희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파악이 되면 미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을 하는 구조가 먼저 되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서 팔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순서가 바뀐 거죠. 고객들을 먼저 예측하고 고객들의 필요한 것들을 연결하자. 네, 그렇게 돼 있었고 예전에 이제 고객 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뭐 포인트를 주던 아니면 뭐 마일리지를 제공하던 아니면 회원 관리를 하던 이렇게 하면 편했던 것들이었는데 지금 뭐 요즘은 그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연결을 합니다. 그러려면 여기 그림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로봇이 특정한 고객을 인식해야 되고 그 인식한 내용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해요. 그러려면 DB가 확실히 중요하게 되겠죠. 오늘 대통령의 이제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사업들이 많이 전환될 거고 뭐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언택팅이라는 개념들 서로 접촉하지 않고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그런 얘기들은 4년, 5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연구했던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나 아니면 이동과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먼저 적용이 됐던 거죠.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우버, 뭐 요즘 소카 이런 개념들로도 많이 연결이 됐었었는데 그러려면 고객한테 전달하는 방식들, 고객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명확하게 구성이 돼야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자동차 바디만 빌리는 구조였었을 거예요. 그냥 렌탈이죠. 자동차를 빌려서 이용하는 거였지만 빌리는 과정 속에 보험이 필요한 것들, 이건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연결이 된 걸 거고요. 또 사용하다가 망가지면 정비까지도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세 개가 결합이 되고 연결이 되면 고객은 예전에는 차 하나 빌리고 그다음 보험사 따로 들고 또 망가지면 또 정비했고 이 모든 것들을 알아서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다 통합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훨씬 편해진 거죠. 대신 고객이 이제 어느 상황에서 점검해야 될지, 뭐 보험 처리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디바이스들이 들어가서 분석 장비들이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고민이 되면 미리미리 적용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들도 지금 많이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비즈니스화 하려면 우리도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들 이제 중간고사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가지고 누구한테 어떤 서비스나 제품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공급하면 이 고객과 릴레이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고객은 비용을 계속 지불할 의사가 생길까? 이 구조를 이제 그려 놓을 거예요. 이제 그려 놓고 저희가 제품이든 아니면 서비스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해볼 거고 이제 다음에 만나면 이렇게 이제 틀을 하나 놓고 이 틀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설정한 고객이 바람직한 거였는지 아니면 제공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개선하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전달하는 방식을 좀 바꾸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고객과 어떤 관계를 좀 더 부각시키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실습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겁니다. 이런 과정이 PSS, 제품 서비스 프로덕트 또는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PSS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구조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제품을 먼저 설계를 할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순수한 제품들을 공급하는 방식이 있지만, 고객이 원하는 밸류들을 찾는 것들은 컨텐츠 기반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내가 바로 쓰겠다. 그래서 요 경계를 기반으로 넘나들게 하는 것들이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 PSS라는 개념으로 요즘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단계에서 제품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서비스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제 보통은 어드바이저, 뭐 조언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컨설팅을 해주는, 이 제품을 이렇게 쓰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있을 거고, 또 서비스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제품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비용 부분들을 서비스 사용하는 양만큼 내시면 됩니다. 뭐 사용량 기반이겠죠. 아니면 뭐 파이낸셜도 마찬가지고, 금융적인 것들도 항공기 엔진 빌려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 기반으로 렌탈해 주는 것들이 돼요. 또 반대로 제품 기반을 보면 어떻게 썼을 때 최적으로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자취하는 사이에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조리하는 방법이라든가 메뉴 선택권, 이런 부분들을 좀 불편하게 보셨었잖아요. 또 뭐 지역사회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기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품 중심으로 볼 것인지, 요 상황들을 먼저 놓고 요 경계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 PSS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건지를 계속 논의하고 토의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비즈니스가 구현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체험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품 서비스와의 대표적 사례들을 좀 보면, 애플이나 롤스로이스, 방금 얘기했던 엔진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만 파는 것들이 아니라 아이튠즈나 아니면 컨텐츠 관련된 것들을 연결해서 우리 하드웨어를 사시면, 구매하시면 다른 컨텐츠를 공급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제 애플 스토어라는 개념이 하나 들었고, 아이튠즈라는 것들로 연결이 돼서 다양한 컨텐츠를 공급해 준 서비스화 된 거죠. 또 반대로 이제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엔진이 얼마나 가동이 됐었는지, 또 엔진의 동작 상태가 어떤지, 또 가동 시간에 따라서 비용을 어떻게 받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륙을 안 했는데 그냥 빌려놓고 돈만 내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엔진이 가동된 만큼 비용을 내시면 됩니다라는 옵션 때문에 저 엔진을 이제 선호하는 거죠. 그럼 이제 특종 기종으로 한정이 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는 서비스 관계가 잘 구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전체적으로 이런 서비스 관리든 아니면 주문량, 사용하는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매출이 그래도 한 50% 이상 증가했다라는 분석들도 많아서, 이런 케어 서비스들 관심들이 되게 많아졌고, 저희 이제 제품 서비스화 분야에서는 이런 게 이제 좋은 사례라고 거론이 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품의 서비스화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좀 특이한 제품을 설명할 때 프라이탁이라는 제품들을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도 그냥 단순하게 가방만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화를 시켜 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특정한 패턴들, 방수포죠. 우리 재활용할 수 있는 거. 그 중에 저는 이 부분만 뜯어가지고 가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컬러가 마음에 듭니다. 뭐 어떤 사람은 저는 요쪽 리니셜 요렇게 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요런 거 넣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제 구분 골라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런 물론 당연히 고객의 만족도도 올라갈 거고, 또 이렇게 이제 실제 방수포 패턴을 다 보여주면서 여기는 이렇게 접혀 있네. 여기는 약간 상처가 나 있네. 그러면 뜯을 때 이렇게 뜯어야 가장 이쁘겠구나. 아니면 무슨 글자 알지 모르게 이렇게 뜯어도 되겠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문에 참여를, 제품 제조에 참여를 직접 고객한테 요청을 하고, 고객은 그 제품을 받으면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겠죠. 이게 이제 프라이탁의 제품 서비스화 사례입니다. 뭐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들이 이제 코웨이의 코디, 웅진 코디 개념들이 될 거예요. 물론 지금은 게임 회사한테 인수가 됐기 때문에 웅진의 키워드는 아니지만 코웨이의 요 서비스 서비타이제이션에 대한 개념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정수기와 비데가 일단 이들이 만들었던 제품들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방문 판매라는 채널을 먼저 이용해서 제품 공급을 시작했고, 당연히 이제 이 비용들은 제품 판매 비용으로 받은 거죠. 그러면 이걸 점조직 형태로 다양한 분야,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코디들이 출장을 가가지고 이 구역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뭐 요렇게 역할 나눔을 했었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제 회사 안에서는 조직 관리라는 개념들을 잘 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판촉 관리를 지원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고객한테 명확하게 전달이 될 테니까. 그렇게 되려면 마케팅 비용들이 당연히 수반이 될 거고,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조 원가가 들 겁니다. 요게 이제 첫 단계 모델이라면 이제 코디가 들어갑니다. 코디가 들어가면서 기존에 점조직으로 하던 거를 코디가 회원제로 1대1로, 특히 이 주부와 코디가 같은 성별을 가지고 있어서 안전하다라는 이미지를 되게 많이 심어줬고,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다니면서 전문성이라는 것들을 전문성에 대한 이미지를 연결해 준 거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판 것들이 제품과 서비스에 들어가는 물건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부품을 교체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미 제품은 구입할 때 판매가 돼 있지만 부품 비용들도 더 수익을 만들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려면 들어가서 이 아파트는 녹물이 좀 많이 나오니까 필터를 더 자주 가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코디의 교육이나 판촉 지원이나 아이템들, 매너 교육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비용이 들 거예요. 활동들이. 그래서 이 서비스 비용들이 더 추가가 됐던 거고, 그게 하나 더 나갑니다. 기존에 초창기에는 다 물건을 사는 거였는데, 이때부터 이제 렌탈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추가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좀 쉽게 고급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이나 기업들도 그거 우리도 써도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실제로 한번 써보고 구매하겠다, 아니면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월정액이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비용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약들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 이런 이제 새로운 시장들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요렇게 되면서 이제 DB를 구축하는 과정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요게 이제 어떤 고객들, 대상이 이제 두 군데로 나눠졌잖아요. 개인과 기업으로. 어떻게 관계를 계속 유지할까.
기업은 자주 방문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가정에는 자주 방문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례화를 할까라고 고도화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보통 구매하는 과정에 비용의 부담이 있으니까 가정에서야 월세 개념으로 또는 렌탈료별로 집행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기업은 다 경비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신용카드, 어떻게 보면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쓸 수 있게끔 페이를 하나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를 통해 가지고 제공하면 일부 할인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대해 준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신용카드들은 자기네 매출이 생기면 거기에 제휴 수수료를 공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이나 렌탈 비용 외에 금융사, 신용카드사에서 별도로 주는 돈이 또 생긴 거죠. 또는 이제 서비스 구조가 됐으니까 핵심 파트너들, 이제 쇼핑몰 업체들이 우리가 대신 한번 팔아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판매되면 판매 수수료만큼 받는 이런 수익 모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게 또 한 번 진화합니다. 웅진코웨이가 어느 순간에 매트리스를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홈케어라는 개념으로 매트리스도 또 공기청정기도 이제 시작을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이제 판매 업체들,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물건이 재고가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걸 본인들이 운영 관리해 주겠다라고 협약을 하고 코닥, 코디 이런 서비스들이 하나 더 생겨서 동일한 분야로 다시 공급을 해준 거죠. 물론 이제 회사에서는 매트리스를 쓰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소파라는 개념들이 분명히 하나 더 생길 수 있고요. 가구들, 그 다음에 모텔과 관련된 들, 에어비앤비 이런 데들도 직접 이제 웅진코디 멤버들이 들어가서 케어해 줄 수 있는 서비스로 확장 가능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집을 또는 가구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에어비앤비의 서비스를 금방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웅진코웨이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미리 테스트해보고 관리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 공유 서비스가 됐으니까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소독 서비스 같은 것들을 연동을 시킬 수 있다면 이젠 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코웨이 자체의 깨끗함이라는 이미지, 이걸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거라서 여기 하나 더 서비스가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웅진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정수기나 비데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코디라는 개념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렌탈제라는 개념으로 서비스로 살짝 넘어왔죠. 그 서비스가 페이풀이라는 신용 카드사의 서비스들 연동이 되면서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편리한 구조로 연결이 됐었고, 그게 이제 매트리스 서비스까지 이제 제가 보기엔 코로나19 방역 소독 서비스까지로도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에서 서비스로 넘어오기 시작한 거죠. 또 이 반대로도 당연히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넷마블이라는 회사가 대폭 비용을 들여가지고 인수를 해버렸죠. 이제 이렇게 되면 기존의 코웨이가 관리하던 장비들, 설비들이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도 케어가 가능해진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사무실 쪽에
또는 공용 장비들 이런 것들 클렌징 서비스까지도 다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넷마블 입장에서는 한 600조 시장이 될 것 같다. 이 구독 경제 또 케어 서비스라는 개념들로 넘어가면 그 중에 한 10조 정도는 꾸준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가지고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신 거죠. 요건 이제 계속 지켜볼 항목이 될 겁니다. 우리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계속 오래 중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화두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한국 내 기업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또 안전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까? 게다가 이제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실물 구독 경제라는 개념들로 물건들을 구독해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 그 다음에 정기 배송을 하는 구조, 그 다음에 언택팅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계속 여기에 적응하고 활성화할까, 확장할까라는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드에 들어가게 되면,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찾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러려면 이 메커니즘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그때그때 시키는 또는 할 수 있는 것들만 하게 되다 보니 기업 내에서 리딩 그룹에 속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획 내용, 사업 내용에 대한 것들을 연습해보고 체험해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타이어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T스테이션이라는 학교 근처에도 이런 게 있던데 T스테이션에 가보면 타이어만 바꾸는 이런 서비스들이 주로 있다가 한국타이어가 이제 얘를 서비스화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멤버에 들어오면 이 타이어를 상황에 맞춰서 계속 케어해주고 일정 비용을 내면 맨날 바꿔주겠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좌우, 전후 이렇게 타이어 교체하는 것들로 케어했다가 아예 그냥 이 타이어를 일정 내용 비용을 내면 뭐 겨울에는 스노우 타이어로, 봄에는 뭐 일반 타이어로, 뭐 여름에는 물 많이 빠지는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타이어로 바꿔준다던가 이렇게 계속 타이어를 무상으로 일부 돈을 낸 거죠. 정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서비스로 바꾸어서 스마트 케어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꾸준히 이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고민했던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거는 주식회사 입사하고 생산기술연구원 이런 데랑 같이 공동연구 과제로 진행을 한 3년간 진행하면서 요 플랫폼을 만들었던 사례예요. 이때 이제 제가 같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려보면 요 과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서비스를 어떻게 연동할까 그 과정 속에 디자인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걸 이제 뭐 청정이라는 개념, 그린이라는 개념으로 맥락을 하나 잡고 과제를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술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먼저 봤고요. 여기 이제 기술사업화의 맥락이니까요. 그래서 특허라는 개념으로 차근차근 진행을 봤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트리즈라는 기반으로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먼저 했고요. 요건 이제 기본의 R&D 개념이 된 거고요. 그걸 이제 서비스화 시키기 위해서 고객을 이제 관찰하고 뭐가 불편한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서비스화 개념이 들어간 거죠. 디자인 업계에서는 얘를 서비스 디자인이란 얘기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디자인 싱킹이라는 말도 했었었고, 그 방법론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구성들을 제공했을 때 최적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개념들을 좀 보고, 그다음에 사회적 편익을 좀 고민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붙였었어요. 이유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한 명의 편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 기업의 전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려면 뭐 얼리 어댑터라는 개념들, 초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갈까?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까라는 개념들을 보고, 또 기존에는 그런 멤버들이 얼리 어댑터들이 어떻게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갔었는지, 그 경험에 대한 것들을 섭외를 합니다.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과 태도와 도구를 결합을 시켜서 기술과 서비스를 결합시키는 방법들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 틀을 가지고 과제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진행을 할 때도 기회탐색이라는 개념, 제일 먼저 뭘 불편해 하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컨셉을 기획해서 컨셉을 반영해보고 실제로 운영이 될지, 또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있을지, 사업화라는 것들. 그래서 뉴 프로덕트 디벨롭이라는 개념,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들을 뒤에다 붙여보니 이게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시스템으로 좀 구축해보자라고 해서 2012년에서부터 2014년 동안 3년간 윕스가 같이 참여해서 요 틀을 만들었었습니다. 기본 맥락은 TDS, 기술, 제품 서비스와 디자인이라는 거를 붙여놓고 녹색 기술이라는 친환경 기술 모델에다가 요걸 적용하고 어떻게 하면 최적의 사업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알고리즘을 만든 거죠. 그래서 특정한 기업들이 저는 이런 사업들 또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서비스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 안에 알고리즘을 뱅뱅뱅뱅뱅 돌아서 이런 거를 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이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는 친환경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못 벌고 있다 라고 이제 답을 집어넣으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화한 사례들을 저희가 쭉 찾아요. 시스템에서. 그리고 기업의 규모나 제품이나 기업의 역량에 대한 개념들을 보고 가장 잘 맞는 사례들을 케이스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걸 개발을 했죠. 네, 이렇게 개발한 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사용해 봐야 되니까 DB화라는 개념들,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을 다 해서 저희가 플랫폼 개발을 완성을 시켰었고요. 그런 케이스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한 122가지라는 서비스 모델들을 만들어서 이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특허가 갑자기 왜 들어갈까라고 하시지만 이제 기술, 그 다음에 디자인, 장치,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품의 개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내용 하나하고 그 다음에 국내의 중소기업들, 실제 사업하는 기업들을 레벨별로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매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R&D 비율이 어떤지 뭐 종업원의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기업 정보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기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산업 분야,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아니면 관공업이냐 뭐 농수산업이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작업을 16개 뭐 그다음에 7개 수익 모델이라는 개념을 도출해서 각각 항목에 맞춰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품 지향적, 하나는 사용자 지향적, 아니면 성과 지향적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기업체들은 우리 기업의 어떤 상황들, 뭐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집어넣으면 알고리즘이 막 돌아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고 그다음에 적정한
서비스 항목들을 데이터 안에서 쭉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두두둑 답을 내줍니다. 그렇게 내주면 기업체들은 이거 우리가 바로 도입할 수 있겠는데, 아니면 이런 거 적용할 수 있겠는데, 이런 케이스들을 실험 실증 해본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게 이제 계속 고도화는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창업기업들도 저는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돈 벌어야 될지,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접근도 있을 거고, 어떤 기업들은 우리는 서비스는 잘 되는데 어떤 제품들을 활용해야 좀 더 탄탄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양방향의 문제점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걸 이제 매칭이라는 개념으로 알고리즘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시대적으로는 AI나 빅데이터 분석하고도 지금 잘 궁합이 맞아서 지금 멈춰 있는 R&D 과제일 수도 있지만 후속으로 좀 더 고도화되는 과제로 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뭐 유지보수라든가 모니터링, 정보 서비스, 컨설팅 이렇게 이제 16개 표준 모델들을 저희가 서비스의 모델이다라고 설정을 했고, 또 그 중에 실제로 수익이 나는 모델들은 금융이 연결이 되거나 보장이 연결이 되거나 단위 사용당 지불하거나 이익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수익 모델의 채널을 변경하거나 초기 비용 집행하거나 아니면 제품 회수를 해서 회수할 때 비용들이 다시 환원이 된다거나 뭐 비용을 다시 보증금처럼 돌려준다거나 이럴 때 이제 비용에 대한 금융에 대한 수익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국내에 가장 적합한, 또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다라고 시스템에다 답을 놓고 실제 기업 몇 개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체들이 적정한 것들을 만약에 만들 수 있을까, 또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해보려고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뭐 패스트 분석이라든가 산업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거시환경, 기업의 내부 외부 환경들, 그다음에 뭐 시장 조사 내용들을 이 데이터 안에다가 집어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기업하고 세부 정보들이 이제 매칭 알고리즘으로 탁탁 맞아지겠죠. 그럼 이제 플랫폼 안에서 이런 유형의 기업들은 이런 서비스, 이런 형태, 이런 지표들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시스템에서 대안 컨설팅으로 제안을 주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면 이제 컨설팅 업계에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시간들이 확실히 줄 거고, 또 반대로 컨설턴트들 중에 실제 대안이 없는 컨설턴트들은 이쪽 업계에서는 활동할 수 없게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양단면 축을 다 갖게 되는데요. 품질을 높일 거냐, 아니면 정보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경비를 적게 들게 할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특허 정보 검색만이 아니라 서비스 정보, 서비스 개념, 서비스 모델, 사업 모델을 검색하고 추천받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려고 이 연구 과제들을 꾸준히 진행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한 업체들, 턴투라는 회사들의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는 배터리와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사이클링하는 배터리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하려고 하는 기업이었고, 이 기업의 이제 재무 상태나 정보들을 보면 그래도 나이가 한 그 당시에는 한 5살, 뭐 6살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기업, 금방 태어난 기업이지만 벌써 이제 지금 10년째 돼 가는 거겠네요. 네, 이런 기업들이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기업들은 뭐 매출도 그렇게 크진 않았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번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배터리 복원이니까 친환경 기술이라는 개념들이고 또 한번 해볼 만한 기업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저희가 시스템 안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고 가장 적합한 게 어떤 것일까? 라고 돌려보니까 자동차에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타이어, 한국 타이어든 타이어 관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배터리도 특정 기간 되면 얼거나 터지거나 새거나 이래서 계속 버리거나 수리하거나 아니면 교환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얘를 정기적으로 케어하자. 렌탈이라는 개념으로 가보자. 요런 아이템들이 나오도록 이제 구조화를 했고 특히 이제 중고 자동차를 사게 되면 배터리나 타이어의 화두가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얘를 모니터링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고 렌트 회사들이 많을 텐데 이제 배터리 전체를 다 관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원격 진단과 관련된 기술만 연결이 되면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걸 대기업에서도 쓸 수 있다. 또는 뭐 운송수단, 버스나 뭐 작은 트럭 회사, 렌탈 회사들에서도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유지보수 서비스하고 이용료라는 개념들을 연결을 해본 거고 또 하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는 개념으로 가보자. 저 그 당시만 해도 집이던 공장이던 지역 지자체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개념들로 에너지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미 이 기관 시설들, 기관 인프라들은 많이들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케어할 수 있는 케어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겠죠? 바로바로 연결해주면 지금 에너지가 좀 많이 충전이 돼 있으니까 뭐 좀 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각 장비들, 뭐 컴프레셔라든가 아니 믹서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효율을 봤더니 에너지 저장량을 봤더니 저장량이 좀 적어서 좀 간단한 것들만 먼저 사용한다던가 또는 잉여가 남는다면 뭐 이런 에너지가 좀 남는다면 얘를 단위당 다른 사람한테 빌려 쓸 수 있게끔 연결해보자, 판매해보자까지도 연결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업체들,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사례들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도 과금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버려지는 배터리들이니까요. 얘를 어떻게 하면 리사이클링 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들도 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하는 데들이니까 100%다 회수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남는 짜투리 물건들이 자꾸 생길 텐데 그 물건들 중에 리유징이던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제품들로 만들 수 있을까까지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게 주택계 건설 부품으로도 사용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이거 그러면 특정한 이제 부분에 화학 처리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거나 재자원할 수 있겠구나. 이것도 이제 비용적 효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면 이제 턴투 기업 입장에서는 이 우리 사업이 유지 보수하고 정보 제공, 뭐 사용자 사용 경로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뭐 관련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의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키워드를 드려요. 그리고 기업체들 사례들을 좀 보여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중에 뭐 요거는 한번 우리 바로 도입해도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장으로 바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를 케어하는 관리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메인터넌스, 뭐 기관이나 시설물에 대한 정비, 뭐 전력 관리하는 것들, 고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에서 이거 한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재활용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하는 매니지먼트 회사로 서비스가 하나 확정됐고 사업이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뭐 GT사이언이라는 다른 회사들도 한 사례가 됐었는데 여기는 실험실 같은 데서 시약품들, 약품들을 관리하는 이런 시약장을 만드는 회사였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 기업들도 좀 훑어보니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그 나이대가 좀 있는 기업이었었어요. 그리고 매출도 규모가 좀 있는 회사였는데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있는 데였죠. 뭐 대전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은 동일한 구조로 냉장고와 관련된 것들, 그 성능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로 연결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희 쪽 시스템에서 받고 그때는 모니터링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적정한 정보 관리 정보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통합 냉동 서비스라는 얘기들을 하나 도출했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핸드폰에 연락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냉장고에 특정한 과일이나 뭘 넣었는데 유통기간이 통상 5일이 든다. 그러면 5일 동안 안 먹고 있으면 이 핸드폰에 5일 지난 무슨 과일들이 있다. 지금 안 먹으면 이제 상태 안 좋아서 버려질 테니까 오늘은 무슨 메뉴를 해 드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정보를 주면 버려지는 음식물이 좀 줄 거고 또 음식의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낭비가 일단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또 하나는 기업체들이 어, 시약품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필요한 실험할 때만 사용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쟁여놓고 쓰는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걸 구독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전환을 하면서 단위당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고 대상을 기업으로 좀 바꿨어요. 실험실에서는 약품들이 쏟아지고 그러면 위험하니까 세제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요. 손을 뭐 세정한다든가 소독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거는 뭐 꽉 찼고 어떤 거는 비어 있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채워주는 어떻게 보면 구독 경제라고 얘기가 나오기 전에 벌써 4년 전, 5년 전에 저희가 요 얘기들을 도출해서 정부의 서비스 항목으로 도입을 시켰던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낭비, 용기를 버리는 것들도 줄일 수 있고 리필을 통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시스템에서 몇 명이 이걸 사용했으니까 이제 사용량이 얼마나 줄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집 안에서도 사용하는 것들도 관리할 수 있을 거고 기업 안에서도 매번 쓰는 약품들이나 액상물들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이건 이제 정수기 서비스랑도 개념이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생활 쪽으로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가졌었고 또 하나는 시약 관리를 하다 보면 사무 환경들이나 실험실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어, 산 식초같이 산과 관련된 냄새가 난다거나 염기성 냄새가 난다거나 약품에 이제 약간
노출이 돼서 중독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중화하는 작업들, 이렇게 이제 뭐 친환경화하는 것들, 그다음에 처음에는 4명이서 썼는데 뭐 5명이 더 들어오면 좁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변신할 수 있는 모듈 가구들,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해서 환경, 그 인프라를 바꾸는 서비스들도 할 수 있겠다. 어차피 관리를 매번 한다면 기존에는 뭐 2명뿐이 안 들어오는 회사였는데 시약 양이 나가는 걸 보고 이건 인력이 더 충원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지 받고 토탈 유지보수 서비스나 가구 서비스들이 있구나. 지금은 한샘이나 퍼시스 이런 데서도 이 서비스가 지금 도입이 돼 있거든요. 그들이 하기 전에 저희가 모델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팀들은 기존의 R&D를 관리할 때 시약장을 만드는 것들은 이미 하실 수 있었고 위험물과 관련된 것들을 했었는데 얘를 우리가 이제 저희가 서비스 개념들을 조금 도입을 시켜드렸더니 요걸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약품으로 전환을 해서 시약장 안에 들어갈 때 여기 이렇게 마커 센서들이 있어요. 마킹을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특정한 약품들이 들어갈 때 바코드를 이마트처럼 읽어요. 그래서 이 시약품은 뭐 얼마나 사용이 됐고 며칠에 누가 나갔고 언제 또 다시 들어왔다. 근데 이 시약의 유효 기간이 1년인데 이제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다. 실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시약은 더 이상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정보들을 주고 그러면 그때 가서 뭐 이 시약 사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약품이나 실험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을 계속 케어해주는 서비스로 전환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드렸더니 실제로 하드웨어만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화하는 것들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턴투 배터리 회사는 지게차나 UPS 배터리 저장 서비스 하는 쪽으로 또는 GT사이언스는 식약청이나 대학 같은 데에서 약품이나 필터를 교환하는 서비스들로 관리를 연결을 시켜 드렸고 그게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후속 R&D가 필요했던 거죠. 몇 개의 기술 개발을 해야 됐었고 그러려면 이제 특정한 활동들이 필요할 텐데 요걸 파트너를 통해 가지고 도입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기술 사업화처럼 아니면 자체 R&D라는 개념 리서치도 하지만 비즈니스 디벨롭도 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의 고도화라는 것들을 유도했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좀 큰 개념의 제품 서비스와 맥락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은 창업 기업들로 내려올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지금 시대에서는 벌써 이게 한 4년 정도 지난 모델인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모델들이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안에 기본 틀은 IP였다는 거예요. 특허 기술이라든가 실용신안, 디자인과 관련된 것들을 디자인 싱킹, 그 다음에 사업 계획 고도화라는 개념들, 기획력을 넣어서 여기에 데이터 정보 분석 기능을 추가해서 이런 비즈니스화, 사업화 전략이라는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서비스화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연결성이 되게 높아졌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그냥 제품만 설계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활동을 고려해서 고객을 바꾸거나 릴레이션이나 채널을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고객 입장이나 채널 입장이나 릴레이션 고객 관계 입장에서 좀 바꿔보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도 있다. 라는 것들로 양방향이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틀을 만들고 새롭게
이제 진행하는 것들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채널하고 이제 고객 관계라는 개념들을 조금 차근차근 볼 텐데요. 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과제를 통해 가지고 초기에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라고 요 두 개까지는 연결했었는데 이제 그러면 이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 요 채널이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요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사업 서비스들 우리가 기획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관계 유지를 해야 할까도 고민을 해봐야 해요.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채널 부분을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이제 보시면 잠시만요. 채널은 기본적으로 고객하고 그 제품들 또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그게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까를 고려하는 관계 항목이에요. 그냥 트럭같이 요통이라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조금 다른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객한테 다가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고객이 좀 더 우리 서비스들을 금방 이해하고 또 빨리 이용할 수 있을까? 또 어디를 통해서 쉽게 고객들이 우리 제품들이 또는 서비스들이 있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채널의 하나의 화두예요. 또 그 채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조직들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세일즈, 물류, 그다음에 뭐 마케팅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가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우리는 채널이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는데요. 조직이 제공하는 가치는 커뮤니케이션 분류, 세일즈 채널을 통해서 고객에 전달된다. 여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이고 채널 기능은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들이 하나가 화두일 거고요. 또 전달하려고 하는 제공 가치들 그걸 고객들이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좋아요나 뭐 싫어요는 없으니까 좋아요를 통해 갖고 눌러서 필요한 컨텐츠들이 제공된 컨텐츠들이 고객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는지 또 그 평가가 높다면 반복적으로 그 관련된 유사한 정보들을 연결하는 거죠. 요런 구조들이 11번가에도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제품들을 구매하면 5점 척도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구매 평가를 하게 되는데 구매 평점이 좋은 것들은 좀 더 관련된 제품들을 더 많이 구비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 제품들을 공급하는 기업한테 좀 더 많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한다던가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는 제품을 구매를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것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뭐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 물건을 사러 한참 가야 된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귀찮으니까. 얘를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아니면 중간 거점에서 아니면 여러 대리점을 통해 갖고 지역의 문 앞까지 제공해주는 이런 이제 채널 관리 아니면 도소매 관리 개념들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서비스는 고객들이 뭔가 편리하고 편안함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에 확실히 만족을 했구나, 안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뭐 토스나 요즘 뱅크 샐러드 이런 금융 어플들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은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게 거의 무료로 아니면 저렴한 수수료로 계좌 이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자산
금융자산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들을 같이 연결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금융회사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런 것들이 기존의 온라인 뱅킹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간단하고 저렴하게 쓸 수 있겠다는 그런 이제 제공 가치를 전달하는 건데, 어떤 서비스는 뭐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설치가 되고 iOS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이미 이제 채널이 막힌 거죠. 또 두 개를 다 개발했는데 해외에다 송출할 때 또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설계했던 편익이라든가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고객한테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봐야 하고, 또 AS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하는 게 채널입니다. 그래서 불만족이 자꾸 많아진다라는 게 파악이 되면 이제 AS나 사후 관리라는 개념들,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기획들이 이제 추가가 돼야 되니까요. 채널이라는 것들을 보고 채널 내용들의 정보를 통해서 고객의 경험들을 흡수하고 수익을 계속 늘릴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작업들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채널은 우리 기업하고 고객하고 양방향으로 연결이 자꾸 돼야 되는 거고요. 이 양방향의 관계를 최적화하는 것들이 이제 고객의 릴레이션 관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좀 유통이나 아니면 채널들을 좀 볼 수도 있을 텐데, 보통 커뮤니케이션 마컴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상식적으로 좀 파악해 보면, 마케팅은 프로모션에 관련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포피 전략이라는 얘기들을 종종 경영학이나 경영 베이스에서 배우실 텐데,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요걸 다 포함해서 포피라고 해요. 이게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쓰던 마케팅 전략이었는데, 그 중에 프로모션이 마케팅 전략의 가장 꽂힌 거죠. 물론 유통도 쓰긴 합니다만, 프로모션 안에서 보면 광고, 판촉, 스폰서십, 홍보, 인적 판매, 그다음에 뭐 구매 시점의 마케팅, 이런 것들로 마케팅 툴들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주면 그 사람이 그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할까? 뭐 이런 것들, 뭐 인스타든 페이스북에서 광고하는 것들이 다 이런 거죠. 이제 그 내용을 보고 나랑 적성에 되게 잘 맞는 정보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제 이 제품은 좀 특이한데 관심이 가는데 그럼 한번 구매해 볼까? 라는 이제 충동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하는 것들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기능인 거죠. 그 기능을 가지고 마컴, 마케팅 통합 관리라는 것들을 하게 돼요. IMC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IMC는 이제 POP라는 것들, 광고라는 간단한 방법이나 홍보, 판촉, 그다음에 뭐 온라인 대중 광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통합 오케스트라처럼 관리해 주는 것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간접 광고나 직접 광고, TV 광고, 이제 많은 예능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드라마에서도 이 얘기들을 많이 쓰고 계시던데, 대부분 이제 채널 관리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연예인이 무슨 제품을 썼다 그러면 그쪽 팬덤 쪽에서는 우리도 같이 써야 그 뭐 같은 팬덤이 된다던가, 아니면 특정한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즐겨 쓰는, 즐겨 먹는 제품들을 보고 나도 동기화돼서 계속 구매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의도된 마케팅의 기능이고 또 효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혹을 시켜가지고 세뇌를 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심는 작업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식하지 않은 상황까지를 뿌리 안에다가 심어놓고 특정한 시그널을 주면 그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충동 관리를 하는 과정 속에
의식적으로 특정한 이미지나 특정한 신호들을 머릿속에 넣어 놓는 거죠. 요게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광고라는 개념들로 스폰서나 아니면 청중들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들이 이제 광고인데요. 이건 이제 일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TV 광고나 신문, 잡지,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대부분은 이제 기업체들이 최종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들입니다. 저희 제품은 뭐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홍보를 여러 대상한테 그냥 쫙 뿌려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요것도 야가졌습니다. 다이렉트 마케팅이나 DB 마케팅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이제 특별한 사이트 안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이 패턴들을 봐요. 또 본인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분석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 제3자 정보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마케팅 수신 정보 동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회원 관리할 때 쓰게 되잖아요. 뭐 선택적으로.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대부분 전체 선택을 해갖고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나 활용하고 있는 팁이나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필요한 타겟 마케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구글, 페이스북, 뭐 인스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 얘는 어떻게 알고 계속 이렇게 광고를 해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여러분 정보들이 노출이 돼서 공유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판촉이라는 개념들은 그렇게 이제 정보 노출이 되고 나면 살까? 이런 고민들은 안 들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체험단 100명을 뽑습니다. 선착순. 그런데 지금 내가 이걸 클릭한다고 선착순 100명 안에 들어갈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98명. 현재 뭐 본인은 99명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 클릭하는 거죠. 그것도 타이머를 놓고 뭐 10초 안에 클릭하시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 자극을 해주면 고객들은 이성적 판단보다는 즉흥적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구매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할인 쿠폰이 와 있거나 아니면 뭐 배송비 무료 쿠폰이 온다던가 이러면 갑자기 얼결에 제품들을 사게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판촉 활동이에요. 판매를 촉진시키는 활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활동을 끌어내기 위한 것들이고 이것도 심리적으로 심리 게임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당하거나 많이들 활용하는 것들이 쿠폰이라든가 프리미엄 서비스 별도로 뭔가 본인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 자극을 시키고 그 프리미엄이 끊어지면 그 경험했던 프리미엄 서비스들을 다시 받기 위해서 더 많은 구매를 하게끔 만드는 것들 이제 길을 들이는 거죠. 그다음에 무료 체험을 하는 거, 뭐 당첨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면 이번에 사면 몇 프로는 현금으로 페이백 해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해버리면 순간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원 플러스 원 서비스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크게 뭐 다름이 없습니다. 또 스폰서십이라는 개념들도 요즘 많이들 쓰고 있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KB금융처럼 특정한 운동 선수들, 김연아라든가 아니면 뭐 손현재라든가 이런 스포츠맨들을 후원해주는 뭐 옷을 지원하는 것처럼 돼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경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스폰서십들이 돼 있었는데 요즘은 연예인들하고 기업 자선 활동하고도 같이 연결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선한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를 자꾸 준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하면 저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던가 이렇게 이제 관계를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니세프라든가 뭐 결식 아동 돕기, 뭐 힘내라 대구, 뭐 이런 것들 요즘 많았었잖아요. 대전에서도 모건대에서도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대구 코로나 이슈가 생길 때 힘내라 대구라는 활동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모아서 긴급 군안품들 공급해주는 사회적 활동들도 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그 개념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도 모건대 소속이니까 저게 참여해야 되겠다.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끌어들이고 연결하고 유도하는 것들이 이제 스폰서십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걸 추진하는 기관이나 기업이나 조직들의 이미지도 개선이 된다는 것들이죠. 또 하나 이제 POP, Point of Purchase라고 해서 그 순간에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포스터 개념으로도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아트 클립 같은 개념으로 특정한 형태를 놔서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리고 저거 때문에 내가 구매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디자인에서 요즘 많이들 써먹고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 기능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고객들한테 우리의 이야기들을 연결할 수 있는데, I love 괌, I love 서울, 뭐 I love 뉴욕, 이렇게 얘기하면 특정한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는 글자체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동네 왔으면 저 티셔츠 정도 하나 사도 되겠구나. 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들. 그다음에 포스터를 통해 갖고 지금 보는 사람만 한해서 뭐 몇 프로 할인. 뭐 이렇게 확 들어가 버리면 흔들리죠. 또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더 자극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POP도 많이들 활용하는 방법들이고요. 편의점 같은 데서는 1+1 요거를 많이들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려요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3개 사시면 하나 더 드려요. 뭐 그다음에 그냥 2개 살 때는 5,000원인데 4개를 한꺼번에 사면 뭐 8,000원이에요. 이렇게 가격을 좀 바꿔서 대량으로 많이 사게 만드는 거. 뭐 요런 것들도 다 POP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또 물론 당연히 이제 판촉 프로모션의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제 요렇게 하는 것들이 채널 관리를 하면서 고객한테 지갑을 열게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서련이 포스터 광고 하는 것들, 이게 POP였던 거예요. 물론 그 포스터 도난 사고들이 워낙 많았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POP에 성공한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펭수도 요즘 포스터 많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들을 어떻게 현혹하고 유혹할 것이냐라는 개념들도 경영에서는 심각하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이제 브랜드 전략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브랜드는 버닝이라는 말에서부터 쫓아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버닝에서 낙인을 찍는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이제 광활한 대지 위에 소들이 엄청 뛰어다니잖아요. 방목해서 키우거나 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말이 섞이면 내 건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니까 엉덩이든 이마든 귀든 인두로 불로 지진 글자를 이제 새기는 거죠. 뭐 리바이스나 청바지들 보면 가죽에 각인돼 있는 마크들 많이 보시잖아요.
패턴들 그게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은 문신으로 넘어가는 것들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각인, 버닝이라는 개념입니다. 글자를 새기는 것들은 누구 거라는 것들, 누구의 소유라는 것들을 표시하기 위함이라서 그 어떻게 표시를 하는 게 좋을까? 옛날에는 바디 몸에다가 직접 글자를 새기거나 무늬를 그리거나 아니면 뭐 뭔가 표시를 하는 것들로 버닝을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 몸에다가 뭐 이렇게 마크 표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뇌 속에다가 브랜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능적이고 더 면밀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특정한 시그널을 주면 브랜드가 띵 떠오르게 또는 이미지가 떠오르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만약에 한번 실험을 해보면 띵띵띵띵 이렇게 하면 특정한 회사가 떠오르나요? 네, 그러면 이미 브랜딩이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그 회사한테 각인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시그널 또는 그 징글 소리를만 듣고도 특정한 회사가 연상되거나 재학습이 돼서 이해가 되는 것들 요게 1차적으로 되게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로 나오기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띵띵띵띵 그 회사는 컴퓨터 CPU 만드는 회사인데 그 CPU는 빨라. 대만 거보다는 훨씬 더 좋던데 뭐 알고리즘도 훨씬 좋은 것 같고 뭔진 모르겠지만 뭐 아이폰, 노트북 이런 데 많이 들어가던데 뭐 이런 이미지들이 들어가게끔 유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성으로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들 그다음에 이런 제품들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라는 정보들을 막 주거나 저희 거는 이런 게 좋아요. 뭐 이런 게 편해요. 이런 게 상징적이에요. 뭐 이런 것들 만약에 just do it 당장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특정한 브랜드가 하나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운동할 때는 뭐지? 이런 마크를 달고 뛰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이미지들 편익이나 상징들을 연결해 주는 것들이 주로 나이키가 많이 했던 것들이고 띵띵띵띵 이건 이제 인텔이었는데 인텔은 속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연결해 줬던 거죠. 그리고 기업 이미지로도 연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애플 같은 경우 애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 혁신 뭐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되게끔 하는 것들 그것도 애플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그동안의 과정들을 쭉 설명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머릿속에다 계속 넣어줬던 거예요. 그게 광고든 POP든 아니면 마케팅 채널을 통해 가지고 체험을 시키던 이렇게 계속 경험을 시켜 가지고 브랜드 연상이나 호의도 강도를 계속 자극을 해주면 특정한 시그널만 딱 보여주면 당연히 그 브랜드가 떠오르게 그리고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라고 하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브랜드 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본의 아니게 선택을 하게 한다는 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마케팅 팀들에서는 브랜드의 이제 비전, 어떤 구조로 연결할 것인지를 먼저 설계를 하고 그 이외에 픽픽처라는 개념들을 브랜드 픽처를 결정해요. 그래서 이미지로 설명할 건지 아니면 우리 제품을 사시면 당연히 이거는 됩니다. 뭐 이렇게 뭐 브랜드 약속으로 어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고객, 우리 고객들은 확실히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라고 설명할 건지 예를 들면 최근에 필라가 있어요. 필라 이렇게 돼 있나?
네, 이런 이제 요거만 색깔이 약간 다르고 요 필라가 엄청 떴었을 겁니다. 불과 지금 3년 4년 만에 한국 기업으로 전환이 되고 청년들 젊은 세대들 대상으로 광고가 잘 됐고 PPL이나 아니면 스폰서십들도 잘 돼서 뭐 BTS도 있고 뭐 미국의 연예인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명품 제품들하고 콜라보도 많이 하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엠번방 이슈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진 적이 있어요. 그 엠번방의 그 범죄자가 입고 나온 옷이 필라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보도 매체들한테 협조전을 보내서 가슴의 마크를 좀 지워달라, 모자이크 처리해달라는 협조가 들어가서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특정한 브랜드가 노출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생겨버리니까 그러면 나쁜 애들이 입는 옷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옛날에 노스페이스가 그랬죠. 일진들이 입는 옷 이런 이미지 때문에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입는 애들도 있었고 또 그 소속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입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부모들은 그 제품들을 잘 안 사주려고 했던 브랜드 전략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 그러고 나면 이제 자산을 만드는 거죠. 확실하게 우리 가격은 우리 제품은 뭐 고가다, 중가다, 저가다. 우리는 일관된 소통 방식이 있고 우리 제품은 우리 브랜드는 뭐 다른 브랜드, 서브 브랜드들이 되게 많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제품을 썼을 때 문화에 참여한다는 거. 뭐 스타벅스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 저 사람은 친환경적인 사람이라던가 이런 이미지들 또 열심히 사는 사람 뭐 사무실과 삶을 뭐 업무와 삶을 같이 병행하는 멋진 사람 뭐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가는 거 또 사일렌트 오더라는 개념으로 고급 고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할인해주고 편안하게 해준다던가 뭐 이런 문화들로 계속 연결해주는 확장 커뮤니케이션 틀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당하지 않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 돼요. 알고 나면 확실히 변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널 안에서는 꾸준하게 좀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오스왈더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접 운영하거나 파트너한테 위탁을 해라. 프랜차이즈 방식이라든가 도소매 방식으로 채널을 밖으로 빼던가 본인이 웹사이트나 영업조직이나 직영 매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 두 가지를 다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근데 최적화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고객을 어떻게 가둬놓을 것이냐 아니면 확보할 것이냐 장악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어떻게 평가하면서 그 목표들이 달성되어 가는지 우리가 뭐 100만 명 고객들을 장악하겠다던가 그러면 100만 명을 어떻게 장악했다라고 확인할 것이냐 그 평가하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장악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구매로 행위를 해줘야 해요.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 진짜 문 앞까지 배달을 할 거냐 전달을 할 거냐 그리고 전달되면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거냐 배달의 민족은 배미는 이 부분을 건드렸던 거고요. 11번가는 이 부분을 건든 거죠. 아마존 뭐 이런 데들도 뭐 이 앞부분을 건든 거지만 이제 뒤까지 다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구매가 되고 연결하는 것 단순하게 이쪽은 금융이겠지만 이렇게 관계들을 유지해서 실제로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하는 거, 또 그 돈이 자주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고객관계라는 것들을 좀 검토하게 돼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이라는 개념들은
특정한 고객이 확보가 되면 그 고객을 계속 유치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유지도 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도 유치도 해야 되고 또 유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판매 촉진이라는 걸 통해서 요 주머니에 있는 돈을 계속 꺼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둑당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지만 경영에서는 얘를 이제 빼내는 것들이 수익률이니까요. 그래서 타겟이 설정이 되면 그 타겟들에 대한 대상을 계속 회유하고 관리하고 케어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얘를 어떻게든 연습을 해보고 실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마케팅 프로그램 안에 대상이 돼서 체험을 하는 방법들도 있고 또 본인이 기획자가 돼서 한번 기획해보는 것들도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그걸 보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 이미 확보된 고객들이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 그다음에 량을 늘리게 하는 거, 금액을 늘리게 하는 거. 요게 이제 고객 관계에 근본적으로 쓸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입니다. 이 방법 안에 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매스 시장이겠죠.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게끔 무료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라이얼 버전을 제공해서 신규 고객들이 이런 게 있네, 새롭네라고 인식을 시키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추천해 주는 거. 어떤 게 좋아요? 그랬더니 뭐 구매 기록 또는 아니면 고객 정보들 댓글을 통해 가지고 이거 좋던데요. 뭐 진짜 쓴 사람, 사용해 본 사람이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인이 그렇게 쓰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추천들,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전 이 제품 엄청 좋던데요. 이렇게 쓰니까 좋아요. 이렇게 그죠. 바이럴 마케팅 하듯이 버즈 마케팅 하듯이 하는 방법들도 신규 고객들을 유치하는 방법의 일환들입니다. 고객들의 이제 댓글을 통해 갖고 사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11번가에 되게 많죠. 그래서 리뷰, 고객 리뷰들을 보고 별도 보고 그다음에 뭐 사용하는 방법들 내용도 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건 통계를 좀 잘 보셔야 해요. 이렇게 별 단 사람들이 정말 많은지 아니면 뭐 댓글 횟수가 좀 적은 거라면 기업에서 달았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연도들을 보고 이게 뜨문뜨문 팔리는 제품이구나 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돼요. 그래서 레커멘드라는 개념들 이제 두 가지 룰 한꺼번에 동시에 다 보셔야 된다는 거 하나 생각 이제 해보셔야 될 거고요. 기존의 고객들을 한번 확보하면 못 도망가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멤버십이라든가 회원 고객들을 관리해 준다든가 마일리지라든가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객 관리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앱을 깔거나 웹에 회원 관리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DM들 다이렉트 마케팅 문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오게 하고 했던 거였는데 이제 이런 게 귀찮으니까 스팸 처리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안으로 나오는 게 커뮤니티를 꾸려서 정말 빠들만 모이게 고급 고객들 그다음에 진성 고객들만 모여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채널들이 요즘 많이 운영되고 있고 고객 관리 방법들도 활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아예 처음부터 저희 회원에 들어오면 뭐 2년 동안 또는 3년 동안은 계속 관리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약정 기간을 길게 빼는 경우들도 요즘 많아졌어요. 뭐 헬스장 같은데 회원 가입하면 무상상비를 쓰시고 한 1년 계약하시고 뭐 정기적으로 비용 잘 내시고 연습하시면 그 이후로 1년 동안 뭐 더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떤 학원은 시험 붙을 때까지
계속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야나두 같은 경우는 초기에 사용하다가 일정 비율 동안 스터디를 계속하면 평생 무료로 컨텐츠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복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뭐 이제 그 면도날 같이 이제 번들링하는 것들 후크가 걸려 있어가지고 하나 사면 결국 다른 것들도 계속 살 수밖에 없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도 이번에 다음 주까지 과제를 만드실 때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실 때 고객 관계를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서비스나 생각했던 모델들을 계속 활용하게 할 수 있을까도 고민을 좀 해서 과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다음 주에 수업이 오프라인에 진행이 되면 수업 시간 전에 종이로 제출을 하시면 될 거고 만약에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또는 팀스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하는 거라면 수업 시간 전에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 갖고 과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둘 다 뭐 상관없긴 한데 사이버 캠퍼스에다 제출을 하시는 게 성적 관리하는 게 좀 편하니까요. 일단은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온 파일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그 퀄리티, 제출하신 내용들을 평가하는 것들은 종이로 만약 오프라인에 사게 되면 종이로 내신 것들을 가져와서 제가 평가하는 것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까지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프론트 스테이지 부분들을 채워서 제출하셔야 되는 거라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제예요. 고객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뭐 멤버십이라든가 커뮤니티 많이들 연결이 되고 있고요. 또 예전에 이렇게 멤버십 카드들도 많이 활용했었는데 요즘은 앱이 생기면서 이제 이런 멤버십 카드들은 희귀 물건이 돼버린 거죠. 그다음에 관계를 계속 확장하면서 연결하는 것들, 할인권을 제공해 주거나 뭐 10번 찍으면 한 번 무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화를 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커피숍 같은 데서 많이들 당하고 있을 텐데 10번 찍으면 한 번 무료 뭐 숙박 여행 이런 데들도 다 비슷하고요. 네, 그 방법이 있고 업셀링이라고 해서 한정 판매라는 개념으로 특정한 그룹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당연히 비싸지거나 희소 가치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팬덤들을 활용할 때도 뭐 10,000개만 나갑니다. 뭐 만 장만 발매했어요. 여러분들 줄을 서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구매 횟수라든가 구매량, 구매 금액을 증가시키는 기법 중에 한 개씩들이고 하나예들이고요. 크로스셀링 기존에 관련된 제품하고 유명 히트 제품하고 섞어서 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들은 결국은 하나 더 살 수밖에 없는 세트 상품인 거죠. 뭐 4달러 이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크로스셀링의 하나의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관계는 고객들과 관계를 이제 특정하게 바인딩이 확실하게 걸리면 그냥 종만 치면 강아지가 침을 흘리는 것처럼 고객들도 특정한 시그널만 주면 이 제품을 살 때가 됐구나 뭐 이렇게 연결하는 것들이고 요즘 청년들한테 많이 노출된 게 동물농장 그 동물 키우는 거 닌텐도 게임이 요즘 핫해졌다고 하던데 이제 이런 것들도 특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시그널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걸 거예요. 특정 채널을 통해서. 지금 대중광고 매체를 통해서는 안 했었는데
뭐 연예인이 사용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특정한 사람들의 게임 방법들, 뭐 놀이 방법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다던가 이런 방식들로 환상을 계속 심어주고 있거나 나도 저런 부류의 사람인데 저런 부류의 사람에 포함이 되려면 나도 저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각인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충성도가 자꾸 노출이 되고 밤새서 줄 서갖고 물건을 사고 있거나 구매하거나 기존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웃돈을 주고 구매하려고 하는 것들, 뭐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다 의도된 고객 관계 유지 방법이다. 그러려면 한 명 한 명 어시스트 관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셀프 서비스로 하게 하거나 자동화하거나 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코크리에이션을 이용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법들도 노출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좀 살펴보면 개별 어시스트 방법들은 웹에서는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특정한 물건들을 보거나 제품들 보면 이렇게 이제 개별창이 떠가지고 상담해 주는 거, 챗봇들이 나타나는 거, 나만 상담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들이 개별 어시스트고요. 일본의 문화처럼 이렇게 1대1로 개별 해주는 것들, 뭐 다 이제 전담 서비스 하는 방식인 거죠. 그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던 것들이 온라인으로 점점 진화, 확장,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한 명을 위해서 1대1로 붙는 것들, 프라이빗 뱅킹도 있고 요즘 요가나 뭐 핏들, 뭐 요즘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개인 짐 활동들. 요런 것들이 개별 어시스트를 통해 가지고 만족도를 높이지만 비용은 당연히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도가 있고 친밀한 관계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마케팅의 하나의 방법이고요. 셀프 서비스, 당연히 그 서비스를 쓰려면 그래야 되는 건데 뭐 이런 것들. 이제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져 가고 있는데요. 피자를 하나 시키면 이런 양파 갈아 놓은 거 어니언 서비스들이 본인이 이렇게 들들들 갈아야 했었어요. 그러면 요 내용들을 내가 퍼오는 코스트코를 가본 사람들은 이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일반적인데 낯선 사람들은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되고 또 낯선 사람들이 가면 얘를 봉지에 담아오는 사건 사고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한국에서 지금 이 서비스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들 가져가고 있어가지고 케첩도 그렇고 뭐 이런 소스들도 그냥 무상으로 다 줬었는데 이제 다 셀프 서비스가 비용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코스트코도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잠정 중단한 추세로 가고 있고요. 셀프 서비스가 잘 많이 되어 있는 게 런더리 쪽, 세탁소, 세탁방 이런 것들로 이제 확장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셀프 세차장이나 셀프 세탁소나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이라면 저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사는 젊은이 아니면 뭐 전문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 뭐 아니면 성실한 사람 이런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죠. 대신 이제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직접 도와드립니다. 이런 부가 맞춤형 서비스들도 같이 번들링 돼 있는 경우들이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화 서비스들 예전에는 뭐 타이어나 이런 것들 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무게도 있고. 근데 요즘 타이어도 온라인 주문을 해가지고 주문을 받으면 그걸 특정 조립해주는 매장에 가고 조립만 하면 그냥 타이어 금방 쓰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 프로 같은 경우는 내 거 제품들을 이렇게 쭉 깔아놓고 특정 시간이 되면 이게 갈아주는 서비스들도 연결이 되고 있고, 자동화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특정한 시즌이 되면 제품들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서비스에 감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은 이게 다 AI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구독 서비스랑도 나중에는 연결이 돼서 AI와 구독, 이렇게 서비스가 연결이 돼서 새로운 신종 서비스들이 많이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거, 뭐 자전거족이라던가 라이딩, 뭐 오토바이, 할리 데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차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무슨 캠프, 뭐 이렇게 해서 이곳에 가는 사람들은 다 같은 자전거를 타거나 같은 차량을 타거나 특정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오픈 마켓 뭐 이런 것들이 가끔 생겨요. 그래서 거래도 되게 하고 중고 제품들의 뭐 활성화, 또 부품들을 활용하게 하는 것들, 이런 서비스들도 같이 연결이 돼 가고 있고, 이것도 고객 관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코크리에이션이라고 해서 제품은 이미 있는데 고객이 참여해가지고 만드는 것들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정한 노트북에 스티커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홍보를 했는데, 이제 온라인에 커뮤니티 멤버들이 저도 이거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판매하기 시작하면, 그때 특정 회사가 라이센스를 사서 공급을 해버리는 제품들로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요건 이제 라이센스 계약이 안 돼 있으면 불법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판매하는 상황에서는 뭐 자기가 만들어서 쓰는 건 상관없는데, 판매하면 이건 이제 2차 저작물이나 아니면 라이센스 위반이 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디자인 과정에서 요즘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디자인 감각이 있는 고객들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들도 요즘 되게 많아졌습니다. 이런 게 이제 유튜버인 거죠. 유튜브를 직접 채용해 가지고 홍보팀, 광고팀에다가 급여를 주고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 채용을 해버리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도 요즘은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채널을 관리하고 또 관계를 유지하면서 확장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념들, 프론트 스테이지의 항목들을 채우셔서 온라인 사이버 캠퍼스에 과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이 수업을 안 들은 분들은 과제 제출 자체가 안 될 테니까 참조하시고 모두 수강 잘 하셨다면 과제 제출까지 함께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제출 행위해 주시고, 중간고사들은 다 보셨던데 채점 결과 나오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열심히 자기 개발 활동을 하시면서 좀 건강하게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